굶주림의 겨울. 한 어머니가 아들을 보냈습니다. 살리기 위해 이 손을 놓는 순간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유나, 이끌 잘 간직해야 한다. 엄마, 어디 가요? 엄마는 곧 데리러 올게. 약속. 안녕하세요. 소라마당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 찾아오기 편하실 거예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산골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났지만 쌀독은 반도 차지 않았어요. 논의 벼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않았고 밭의 곡식들도 말라버렸죠. 원래의 초가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 구석 쌀독을 들여다보면 바닥이 훤히 보였어요. 원래는 하루에 한 번 쌀 한 줌을 꺼내 물을 많이 부어 죽을 쑤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6살 강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래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죽 쑤어줄게. 하지만 죽을 쑤어줘도 아이 울음은 멎지 않았습니다. 배를 채우기엔 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원래는 젖을 물렸지만 이미 젖은 말라버렸습니다. 원래 자신도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젖이 나오지 않았죠. 엄마, 아파. 강윤이 배를 움켜쥐며 울었습니다. 원래는 아이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하지만 조금 참으면 나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같은 처지였어요. 이웃집 안악이 찾아와 쌀 한 줌만 빌려달라 했지만 원래도 줄 게 없었죠. 미안하오. 우리도. 아니요, 괜찮소. 안악은 고개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 최덕보가 술 취해 들어왔어요. 이년아, 밥은? 원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없다고 했잖소. 뭐, 없어? 최덕보가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을 뒤적이더니 발로 찼어요. 이게 뭐야? 흉년이 들었잖소. 닥쳐. 따기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원래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고 입가에 피가 맺혔죠. 하지만 원래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최덕보는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부엌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가의 피를 닦았습니다. 또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최덕보가 술집에서 돈을 쓰고 마을 과분의 집에 드나든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쌀독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어요. 원래는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쑤어 강윤에게 먹이고 남은 건 자기가 먹는 척했습니다. 강윤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어요. 통통했던 볼이 쏙 들어갔고 눈은 푹 꺼졌습니다. 엄마, 다리 아파. 강윤이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업었어요. 엄마가 업어줄게. 하지만 원래 자신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원래는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쌀은 떨어졌고 돈도 없었어요. 남편은 도움이 안 됐고 이웃들도 모두 굶주리고 있었죠. 이러다간 윤희가 다음 날 원래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한산했어요.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모두 집에 틀어박혀 있었죠. 원래는 장터 끝자락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낯선 사내가 다가왔어요. 부인, 아이가 있소? 원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아이를 살릴 길이 있소. 원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양에 영의정 정한결 어른 댁이 있소. 그 어른께서 자식이 없으시오. 총명한 아이를 찾고 계시지. 사내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이를 그 댁에 보내면 굶지 않소. 글도 배우고 양반으로 자라날 수 있소.
원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생각해 보시오. 이대로 가면 아이가 굶어 죽소. 하지만 저 댁에 가면 살 수 있소. 아이를 팔라는 거요? 파는 게 아니오. 살리는 거요. 원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흘 뒤 이 장터에서 기다리겠소. 사내는 떠났고 원래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강윤이 마루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 원래는 물을 끓여 강윤에게 먹였습니다. 천천히 마셔라. 강윤은 따뜻한 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거 밥 아니야. 미안하다. 원래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최덕보가 또 술 취해 들어와 소리쳤어요. 밥, 없소. 술값으로 다 날리고 여자한테 다 쓰고. 원래가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따기 소리가 울렸어요. 원래는 바닥에 쓰러졌죠. 감히 나한테 대들어. 발길질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강윤이 뛰어나와 최덕보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때리지 마. 이 자식이. 최덕보가 강윤을 밀쳤습니다. 강윤은 벽에 부딪혀 쓰러졌죠. 윤아. 원래가 강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 자식 때문에 우리가 굶는 거야. 최덕보가 소리쳤어요. 나가시오. 당장. 최덕보는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좋아. 나 안 들어온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원래는 떨리는 손으로 강윤을 안았어요. 이 집에 있으면 윤희가 죽는다. 그날 밤 원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이를 살릴 길이 있소. 보내는 게 맞는 걸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원래는 장터로 갔어요. 어떻게 하면 돼오? 사흘 뒤 새벽 이 장터로 아이를 데려오시오. 아이는 잘 키워주시겠소? 영의정 댁이요. 최고로 키울 거요. 알겠소. 집으로 돌아와 원래는 강윤을 안았습니다. 윤아, 엄마가 윤이 사랑한다. 나도 엄마 사랑해. 원래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붉은 끈을 꺼냈어요. 이거 줄게. 엄마 끈이야. 원래는 끈을 강윤 손목에 묶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자기 손목에 묶었죠. 이제 우리 연결된 거야. 이 끈으로 우리는 늘 함께야. 강윤이 웃었습니다. 원래는 그 웃음을 눈에 담았어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새벽 원래는 강윤을 깨웠어요. 윤아, 일어나거라. 조용히 해야 해. 최덕보는 술 취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강윤을 업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원래는 강윤을 업고 하얀 길을 걸었어요.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가 금세 눈으로 덮였죠. 엄마, 어디가? 강윤이 작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돼. 아빠한테 혼나. 강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래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정말?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어요. 장터까지는 1시경 정도 걸렸습니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약속 장소의 사내가 가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왔소.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는 강윤을 내려놓았어요. 아이는 엄마 치마를 꽉 쥐고 있었죠. 엄마, 윤아. 원래가 무릎을 꿇고 강윤과 눈을 맞췄습니다. 저기 가마 타고 가면 밥 많은 데 간다. 빠? 응. 매일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강윤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정말이야. 원래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 엄마는 나중에 갈게. 언제? 곧.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내가 다가와 강윤을 안아 올리려 했어요. 그 순간 강윤이 소리쳤습니다. 싫어. 엄마. 강윤이 원래에게 매달렸어요. 작은 손이 원래 옷깃을 꽉 쥐었죠. 엄마, 나 안 가. 윤아, 엄마랑 같이 있을래. 원래는 떨리는 손으로 강윤의 손을 풀어냈습니다. 윤아, 엄마 말 들어야지. 싫어. 엄마. 강윤이 울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엄마가 곧 데리러 온다. 정말? 응. 약속? 원래는 강윤의 손목을 잡았어요. 붉은 끈이 묶여 있었죠. 이거 봐. 우리 연결돼 있잖아. 엄마가 꼭 찾아갈게. 약속? 약속? 원래는 강윤을 사내에게 넘겼습니다. 사내가 강윤을 안아 올렸어요. 강윤은 계속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엄마. 잘 가거라. 원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내가 강윤을 가마에 태웠어요. 가마 안에서도 강윤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엄마.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 안 돼. 데려와야 돼.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멀어졌어요. 강윤의 울음소리도 점점 작아졌죠. 엄마, 엄마. 바람에 흩어지는 목소리.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저앉았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원래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하얗게 쌓였죠. 윤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그치지 않았어요. 원래의 발자국도 가마 자국도 모두 눈으로 덮였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걸으면서 손목을 봤습니다. 붉은 끈 반쪽이 매듭져 있었어요. 윤아도 차고 있겠지. 그 생각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최덕보가 깨어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원래는 신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볼일 좀 봤소. 볼일? 새벽에? 우리 아들은? 원래는 고개를 들어 최덕보를 봤어요. 보냈소. 뭐? 아이 보냈다고 했소. 최덕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디로? 감히. 한양으로. 양반댁으로. 미쳤어. 최덕보의 손이 올라왔어요.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원래는 맞으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한 일이요. 뭐? 당신 손에 죽는 것보단 낫소. 최덕보가 주먹을 쥐었어요. 인연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원래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입안에서 피 맛이 났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윤아는 살았어. 그걸로 됐어. 최덕보는 한참 더 소리를 지르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집엔 안 들어온다. 문이 쾅 닫혔어요. 원래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윤아, 잘 자라거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덕보는 정말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과부네 집에 있겠죠. 원래는 혼자였습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강윤의 목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었죠. 이불을 펼 때마다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습관처럼 두 사람 몫을 하다가 한참 뒤 깨달았어요. 아, 윤희가 없구나.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래는 장터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생선 다듬는 일을 얻었습니다. 가장 천한 일이었죠. 하지만 원래는 개의치 않았어요. 손끝에서 비늘이 튀고 칼에 베어 피가 스며도 계속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아이 어디 갔대? 보냈다더라. 한양으로. 자식을 버렸다고? 흉년이라지만. 그래도 자식은 안 버리는데. 원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살린 거야. 속으로 되뇌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 안악이 다가왔어요. 원래 씨. 네. 그래도 살았으니 잘한 거 아니오? 안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길 바라오. 분명 잘 자랄 거요. 양반댁이라며? 그렇다고 들었소. 그럼 다행이네. 배불리 먹고 글도 배우고. 안악의 위로가 원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맙소. 집에 돌아와 원래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아니, 먹는 척 했습니다. 사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눈물이 떨어졌어요. 유나는 뭐 먹고 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불을 꺼내 펼쳤어요. 습관처럼 두 사람 몫으로 펼쳤다가 한쪽을 접었죠. 아니, 접으려다 말았습니다. 그냥 놔둘까? 원래는 빈 이불을 그대로 뒀어요. 언젠가 강윤이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이불 옆에 누워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곧 데리러 온다고 했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데리러 갈 수 없다는 걸. 미안하다, 유나. 거짓말해서 손목에 붉은 끈을 만졌습니다. 그래도 이걸로 우린 연결돼 있어. 그렇지?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바람소리만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원래는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라도 강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날 밤 원래는 꿈을 꿨습니다. 강윤이 웃고 있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죠. 원래도 웃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내 아들. 봄이 왔습니다. 산에 새싹이 돋고 마을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어요. 흉년은 지나갔지만 원래의 마음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강윤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원래는 여전히 장터에서 생선을 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꺼냈죠. 손등은 늘 갈라져 있었어요. 찬물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씨, 손 좀 보시오. 장터 주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피가 나잖소. 괜찮다니까요. 원래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일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엔 생각을 덜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최덕보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옷을 챙기러 왔다가 한마디 욕을 하고 나가곤 했죠. 원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이불을 펴고 혼자 잠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불은 두 사람 몫으로 펴놓았습니다. 빈자리를 보면 강윤이 생각났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일을 하는데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기 원래 씨 아니오? 그러게. 자식 버린. 쉿. 들리겠소. 원래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생선을 다듬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쌍하긴 하지. 남편이 저 모양이니. 최서방 말이오? 아직도 과부네 집에 있다던데. 아이고,
저 집 마님. 원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어요. 상관없어. 이제 다 상관없어. 남편이 어디서 뭘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윤이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여름이 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원래는 장터에 나갔어요. 생선 냄새가 더 심해졌지만 참았습니다. 손목에 붉은 끈은 여전히 차고 있었어요. 한 번도 풀지 않았죠. 빨래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차고 있었습니다. 가끔 끈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윤희도 차고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벌써 버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원래는 믿고 싶었어요. 강윤이 아직 차고 있다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원래가 집에 돌아오니 최덕보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왜 왔소? 내 집인데 왜 오면 안 돼? 최덕보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최덕보가 원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보냈어? 양반댁이라고 했잖소. 어디냐고. 모르오. 한양이라고만 들었소. 최덕보가 원래를 밀쳤어요. 원래는 비틀거렸죠. 다 내 탓이야. 내가 아들을 버려서.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소. 그럼 뭐야? 팔아먹은 거지. 원래는 최덕보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손에 죽는 것보단 나았소. 뭐? 당신이 때려 죽이기 전에 보낸 거요. 최덕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인연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원래는 피하지 않았어요.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죠. 다 내 탓이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원래는 몸을 웅크렸어요. 아파도 소리 내지 않았죠. 이것도 곧 끝나겠지. 한참 뒤 최덕보는 숨을 몰아쉬며 멈췄어요. 쓸모없는 년.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래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죠. 천천히 일어나 우물가로 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에 피가 섞여 내려갔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옆에 빈 자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는 이런 거 안 당하고 있겠지. 그 생각이 위로가 됐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강윤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여전히 장터에서 일했어요.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수군거림을 멈췄습니다. 원래에게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안악이 다가왔어요. 원래 씨 들었소? 뭐려? 최서방이 술병으로 쓰러졌다던데. 원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서요? 과분의 집에서. 의원을 불렀는데 별로라던데. 원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보시겠소? 아니요. 하지만 남편인데. 상관없소. 원래는 다시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최덕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원래는 장례에 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관 앞에 앉아 묵묵히 절을 했을 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네. 그럴만도 하지. 저 양반이 어떻게 했는데. 원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은 더 조용했어요. 하지만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이제 편히 숨 쉴 수 있겠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원래는 이불을 펴며 생각했어요. 유나만 무사하면
그걸로 됐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원래는 여전히 장터에서 일했어요. 여전히 손목엔 붉은 끈을 차고 있었죠. 밤이면 빈 이불을 펴놓고 잤습니다. 잘 자라고 있겠지. 매일 밤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37이 되었어요. 허리는 더 굽었고 손등은 더 갈라졌죠. 하지만 붉은 끈은 여전히 손목에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46이 되었어요. 장터일도 이젠 익숙했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원래를 그냥 생선 다듬는 원래로만 알았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래가 장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말발굽 소리다. 광군인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원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광군이든 뭐든 자기와는 상관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어귀 쪽이었어요. 원래는 손을 씻고 일어섰습니다. 뭐지? 궁금하진 않았지만 일단 일을 멈춰야 할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래도 천천히 따라갔죠. 그리고 봤습니다. 화려한 행렬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말을 탄 광군들, 가마 그리고 젊은 남자 하나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원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26쯤 돼 보이는 남자. 관복을 입고 있었죠. 남자는 마을을 둘러보다가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원래의 집이었어요. 원래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왜? 우리 집을? 남자는 한참을 그 집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죠. 시선이 원래에게 닿았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원래는 숨을 죽였습니다. 왜 날 보는 거지? 남자는 원래를 뚫어지게 봤어요. 그의 시선이 원래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붉은 끈이 매듭져 있는 곳에 원래는 무의식 중에 손목을 감췄어요. 남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원래를 향해 한 발 다가왔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뒤로 물러났어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원래 앞에 멈춰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깊었습니다. 실례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물 한 사발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양반이 자기한테 물을 청한다고? 저기, 양반께서 목이 마릅니다.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원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초라하지만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남자가 원래를 따라 초가로 향했어요. 뒤따르던 신하 하나가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물을 떠오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하오나. 괜찮다. 남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원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초라한 집이었어요. 벽은 금가 있고 마루는 삐걱거렸죠. 들어오십시오.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시선이 구석구석 머물렀죠. 원래는 급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동이에서 물을 떠 사발에 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사발을 들고 나왔는데 물이 찰랑거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남자에게 사발을 건넸습니다. 그때 손이 흔들렸어요. 물이 넘쳐 남자의 발등을 적셨죠. 아! 원래가 화들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괜찮습니다. 남자는 사발을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원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남자가 물을 다 마시고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옵니다. 남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품에 손을 넣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죠. 원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남자 손에 낡은 붉은 끈이 있었습니다. 해지고 바랜 끈. 하지만 분명히 붉은 끈이었죠. 원래의 손이 무의식 중에 자기 손목으로 갔어요. 똑같은 끈이 거기 매듭져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도 떨고 있었어요. 끈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20년 전 남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눈 내리던 새벽에 어떤 어미가 아들 손목에 이 끈을 묶어줬습니다. 원래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제 우리 연결된 거야. 이 끈으로 우리는 늘 함께야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원래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죠. 저는 그 끈을 단 하루도 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원래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원래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죠. 유나? 네, 강윤입니다. 남자가 아니 강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찾았습니다. 원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윤아, 정말 윤이냐? 네, 어머니. 원래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강윤의 얼굴을 만졌어요. 따뜻했죠. 살아있구나. 크게 자랐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강윤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느낀, 무슨,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원래는 강윤을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강윤도 원래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꽉. 어머니, 유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신하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지만 곧 물러났습니다. 한참 뒤 원래가 먼저 몸을 떼었어요. 앉거라. 어서. 네. 강윤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원래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 윤희가 맞냐? 네, 어머니. 어떻게 찾았니? 강윤이 손목의 끈을 만졌어요. 이 끈을 단 아이를 찾았습니다. 전국을 다 뒤졌습니다. 전국을? 네. 붉은 끈을 손목에 묶고 보낸 어미를 찾으라 했습니다. 원래는 자기 손목을 봤어요. 낡고 해진 끈이 여전히 거기 있었죠. 너도 계속 차고 있었구나. 단 하루도 풀지 않았습니다. 강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게 없으면 어머니를 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원래는 강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자랐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어머니 덕분입니다. 내가 뭘 살려주셨잖습니까? 강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어머니께서 저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원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너를 버린 거야. 아닙니다. 강윤이 원래의 손을 꽉 쥐었어요. 버리신 게 아닙니다. 살리신 겁니다. 원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배고프다고 우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못 줘서.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강윤이 원래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잘 자랐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한참을 울고 나서야 원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울면 안 되지.
이렇게 만났는데 많이 우셔도 됩니다. 아니다. 너 보는데 우는 건 아깝다. 원래가 웃으며 강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정말 잘생겼구나. 누구 닮았을까? 어머니 닮았습니다. 허허. 그럴 리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밖에서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강윤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벌써? 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강윤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어머니. 응? 정말 찾아서 다행입니다. 원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강윤이 나갔습니다. 원래는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말을 탄 강윤이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원래가 손을 흔들었어요. 강윤도 손을 흔들었죠. 행렬이 멀어졌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손목을 봤습니다. 붉은 끈이 석양빛에 빛났어요. 유나, 정말 찾았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원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강윤 생각에 눈이 말똥말똥했죠. 꿈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손목에 붉은 끈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라고. 원래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먼지가 쌓인 마루, 낡은 이불, 금간벽. 윤희가 다시 온다는데 이 꼴로 보일 순 없지. 원래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마루를 쓸고 먼지를 털고 이불을 개었어요. 오랜만에 집안을 정리했죠. 땀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집이 조금 깨끗해졌어요.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래도 어제보단 나았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말발굽 소리다. 또 왔나 보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원래는 급히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섰죠.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강윤이 관복을 벗고 평복을 입고 있었죠. 말에서 내린 강윤이 원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원래가 먼저 웃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어제보단 좀 깨끗하다. 감사합니다. 강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깨끗해진 마루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청소하셨군요. 응. 내가 온다는데 그냥 둘 순 없지. 원래가 자리를 권했어요. 앉거라. 네. 강윤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원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어요. 어제처럼 손이 떨렸죠. 물이나 마셔라. 고맙습니다. 강윤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물을 다 마시고 사발을 내려놓으며 강윤이 말했어요. 20년 전에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랬니? 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원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미안하다. 그것밖에 못 줘서. 아닙니다. 충분했습니다. 강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모든 게 다 감사했습니다. 원래는 강윤의 손을 잡았어요. 말해다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네. 강윤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원래는 가만히 들었어요. 영의정 정한결 어른 댁에 도착했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라 무서웠죠.
그랬겠구나. 하지만 정어른과 부인께서 잘해주셨습니다. 밥을 주시고 따뜻한 방을 주시고 강윤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울었습니다. 윤아. 하지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니까. 원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7살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이 오셔서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죠. 글을 배웠구나. 네. 열심히 했습니다. 글을 배우면 언젠가 어머니께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강윤이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계속 공부했습니다. 사서삼경을 배우고 병법도 배웠습니다. 병법까지? 네. 정어른께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5세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15세? 네.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원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장원급제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께 자랑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 끝만 붙들고 있었죠. 원래는 강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18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방 오랑캐가 쳐들어왔죠. 전쟁에 나갔니? 네. 자원했습니다. 위험했을 텐데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윤이 소매를 걷었어요. 팔에 긴 흉터가 있었죠. 하지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전엔 원래는 흉터를 쓰다듬었어요. 아팠겠구나.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강윤이 다시 소매를 내렸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23세 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죠. 그래서 높은 벼슬을 받았구나. 네. 하지만 강윤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사실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윤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왕입니다. 원래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선왕께서 후사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정어른께서 왕실 반계 종친이셔서 제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왕이라고? 네, 어머니. 원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저는 천한집 아들인데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왕이 되면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힘을 써서 강윤이 원래를 봤어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원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윤아, 내가 왕이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놀란 게 아니라 원래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천한 집에서 태어나 굶주리던 아이가 왕이 됐다니. 원래는 강윤을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강윤도 원래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원래가 몸을 떼었습니다. 그럼 쉽진 않았겠구나. 왕이 되기까지. 강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이들이 반대했습니다. 천출이 어찌 왕이 되느냐고. 심지어 누군가 어머니를 먼저 찾아냈습니다. 협박했다고 들었습니다. 입 다물고 사라지라고. 원래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지. 원래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해치려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니?
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왕이 되려 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유나.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강윤이 원래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아무도 어머니를 해치지 못합니다. 제가 지킬 테니까요. 원래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해가 기울었습니다. 강윤이 일어섰어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강윤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라.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원래는 잠시 침묵했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내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강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네. 강윤이 나갔습니다. 원래는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내 아들이 왕이 됐구나.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원래는 손목의 끈을 만졌어요. 잘했다, 유나. 정말 잘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윤은 매일 원래를 찾아왔어요. 평복을 입고 신하 한두 명만 데리고 왔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누구래? 원래 씨 아들이라던데. 아들? 버린 그 아들?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어요. 강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강윤이 원래와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어머니, 응?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래는 강윤을 봤어요. 말해라. 뭐든. 강윤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랬겠지. 양반집 친척들이 저를 천대했습니다. 강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어른의 조카 정석규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저를 늘 청것이라 불렀죠. 원래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스승님 앞에서 저 아이는 원래 거지였다며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괜찮았습니다. 참았으니까요. 강윤이 작게 웃었어요. 대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 책을 읽었죠. 몸은 괜찮았니? 괜찮았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원래는 강윤의 손을 잡았어요. 과거에 장원급제했을 때 정석규의 얼굴이 볼만했습니다. 강윤이 씁쓸하게 웃었죠. 그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3번이나. 잘했구나. 하지만 그때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뭐가? 질투가. 정석규는 저를 노골적으로 미워했습니다. 강윤이 하늘을 봤어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네. 노장군들이 저를 애송이라 무시했습니다. 강윤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특히 남궁렬이라는 장군은 일부러 위험한 임무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위험한 임무를? 네. 전사하면 골칫거리 하나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전엔 강윤이 원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임무도 성공시켰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쳤을 텐데. 다쳤습니다. 많이. 강윤이 소매를 걷었어요. 팔에 여러 흉터가 있었죠. 하지만 죽진 않았습니다. 죽을 순 없었으니까요. 원래는 흉터를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아팠겠구나.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강윤이 다시 소매를 내렸어요. 23세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적군이 수만 명이었죠. 남궁열 장군은 잘못된 작전을 고집했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제시했지만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강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남은 병력을 이끌고 적진 깊숙이 들어갔죠. 위험했겠구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적장을 생포했습니다. 강윤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 전투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저는 영웅이 됐죠. 자랑스럽다. 하지만 남궁열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께 강윤이 무능하다고 거짓 보고까지 했죠. 다행히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병사들이 증언해줬으니까요. 강윤이 작게 웃었어요. 그 후로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강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선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강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후사가 없으셨습니다. 왕실 혈통이 끊길 위기였죠. 신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라고. 강윤이 하늘을 봤습니다. 정어른께서 왕실 반계 종친이셨기에 저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때도 반대가 많았겠구나. 네. 좌의정 윤치겸은 천출이 왕이 된다?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강윤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정석규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뭘 했는데? 자객을 보냈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죠. 원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유나, 괜찮습니다. 살았으니까요. 강윤이 원래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어른께서 저를 대신 막아주셨습니다. 칼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저를 지키시려고. 강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유나, 내가 어디서 왔든 중요치 않다. 내 마음이 나라를 위한 마음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강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미를 찾거라. 효자가 되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원래는 강윤을 꽉 안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정말 많이 고생했어. 아닙니다. 아니긴.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만 버텼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강윤이 말을 이었어요. 정어른께서 돌아가신 후 백성들이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백성들이? 네. 전쟁 영웅을 왕으로 라고 외쳤습니다. 강윤이 작게 웃었어요. 반대하던 신하들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왕이 됐구나. 네. 하지만 즉위식 직전까지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또 정석규가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저보다 먼저. 원래의 눈이 커졌어요. 협박했다고 들었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아들 죽는다고. 그랬지. 원래가 작게 말했습니다. 돈도 줬다던데. 어머니께서 던져버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강윤이 원래의 손을 잡았어요. 그 말을 듣고 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유나.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즉위하자마자 전국에 명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 붉은 끈을 손목에 묶고 아이를 보낸 어미를 찾으라고. 원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리들이 전국을 뒤졌습니다. 1년이 걸렸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 강윤이 원래를 봤어요. 손목에 붉은 끈을 찬 여인을.
장터에서 생선을 다듬는 원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유나, 내 아들, 어머니, 제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강윤이 일어섰어요. 내일은 정식으로 오겠습니다. 정식으로? 네. 왕으로서 원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오는 게 좋아. 하지만 나한테 넌 그냥 아들이야. 왕이 아니라. 강윤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조금 특별하게 오겠습니다. 뭘 하려고? 비밀입니다. 강윤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원래도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강윤이 나갔습니다. 원래는 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뭐가? 광군이 때로 온다던데.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왔어요. 마을 어귀를 바라봤죠. 정말로 광군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와는 달랐어요. 숫자도 많았고 복장도 화려했죠. 원래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행렬 앞에 강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복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익성관을 쓰고 있었죠. 왕의 차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왕복 아니오? 설마 저 양반이 왕? 원래 씨아들이 왕이라고? 강윤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뒤따르던 신하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전하께서 거동하신다. 모두 엎드려라. 마을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엎드렸습니다. 전하, 만세, 만세. 원래는 뒤쪽에 서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죠. 강윤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원래 앞까지 왔어요. 어머니. 전하. 원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윤이 작게 웃었어요. 전하라니. 어제까지 유나라 부르셨으면서.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왕으로 왔습니다. 강윤이 뒤를 돌아봤어요. 신하들이 뒤에 서 있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엎드려 있었습니다. 강윤이 다시 원래를 봤습니다. 어머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강윤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놀라 외쳤어요. 하지만 강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원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제발. 아닙니다. 이 말씀은 꼭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강윤이 고개를 들어 원래를 봤어요. 어머니, 저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살리신 것입니다. 원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전 굶주림의 겨울,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내셨습니다. 강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버림받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렸으니까요. 유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살리신 겁니다. 강윤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굶어 죽을 아들을 살려보내신 겁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혼자 남으셨습니다. 강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폭력적인 남편 곁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마을에서 원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말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강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원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살리셨습니다. 강윤이 원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원래의 손끝이 떨렸어요. 이제 아무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강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이분은 과인의 어머니십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든 이분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과인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강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깊이 엎드렸어요. 강윤이 다시 원래를 받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뭘? 너무 늦게 찾아와서 20년이나 걸려서 원래는 고개를 저으며 강윤을 일으켰어요. 일어나거라. 임금이 어찌 이렇게. 여기선 그저 아들입니다. 강윤이 원래를 봤어요. 어머니 앞에 아들일 뿐입니다. 원래는 강윤을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제가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살려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양반이었죠. 누구냐? 신하가 소리쳤습니다. 정석규라 하오. 선영의정의 조카요. 정석규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 여자는 자식 버린 년이요. 어찌 왕의 어머니가 될 수 있소.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석규, 전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 여자는 자식을 팔아먹었소. 입 닥쳐라. 강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하, 한 번 더 어머니를 모욕하면 목을 칠 것이다. 정석규가 뒤로 물러섰어요. 강윤이 원래를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듣거라. 어머니께서는 저를 버리신 게 아니다. 강윤이 마을 사람들을 봤어요. 굶어 죽을 아들을 살리신 것이다. 그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아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저를 보내셨다. 강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20년을 기다리셨다.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봐. 원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누가 감히 욕할 수 있는가. 강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석규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강윤이 정석규를 봤습니다. 정석규, 너는 어머니를 협박했고 과인을 죽이려 했다. 전하, 그건 유배형에 처한다. 당장 끌어내라. 전하, 전하. 정석규가 끌려나갔습니다. 강윤은 원래에게 돌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아무도 해치지 못합니다. 고맙다. 제가 감사합니다. 강윤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놀랐지만 강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 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다. 원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이 내 자리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게 더 좋구나. 원래가 강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는 궁궐이 어울리지 않아. 어머니, 여기서 널 기다릴게. 자주 와주기만 하면 돼. 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그래, 그걸로 충분하다. 강윤이 일어섰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강윤이 말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원래를 봤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원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
행렬이 천천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엎드려 있었어요. 행렬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일어났죠. 사람들이 원래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안악이 말했어요. 그동안 안 좋게 말해서 괜찮소? 원래가 웃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원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손목에 끈을 봤어요. 유나,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원래를 왕의 어머니라 불렀어요. 하지만 원래는 여전히 장터로 나갔죠. 날이 이제 일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장터 주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소? 손 놀리는 게 익숙해서. 하지만 일하는 게 좋소? 윤이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원래는 웃으며 생선을 다듬었어요. 강윤은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열흘에 한 번,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평복을 입고 신하 한두 명만 데리고 왔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왔구나. 밥 먹었니? 아직입니다. 그럼 들어와. 밥 차려줄게. 원래는 강윤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김치. 소박한 상이었지만 강윤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너무 맛있어서요. 궁궐 음식이 더 맛있을 텐데. 아닙니다. 어머니 손맛이 최고입니다. 강윤이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원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6살 때도 저렇게 먹었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강윤이 원래를 찾아왔어요. 오늘은 조금 일찍 왔죠. 어머니, 산책하실래요? 산책? 네. 날씨가 좋아서요. 원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죠. 예쁘네. 그러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바위에 앉았어요.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머니, 응? 행복하십니까? 원래는 강윤을 봤어요. 응, 행복하다.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찾아와 주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겠니? 강윤이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다행이구나. 어머니 덕분입니다. 강윤이 원래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사실입니다. 강윤이 손목에 붉은 끈을 만졌어요. 이 끈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며 버텼죠. 원래도 자기 손목에 끈을 봤습니다. 나도 그랬어. 이걸 보며 내가 잘 지내길 빌었지.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잘 자라준 게 고맙지.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달래 꽃잎이 날렸죠. 어머니, 응? 궁으로 가시는 건 정말 안 되겠습니까? 원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다.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살아온 곳이니까. 알겠습니다. 대신 자주 와주렴. 그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강윤이 웃었어요. 그날 저녁 강윤이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올 때 가져올 게 있습니다. 뭔데? 비밀입니다. 또 비밀이냐? 원래가 웃었어요.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 네. 꼭 좋아하실 겁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윤이 다시 찾아왔어요. 손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왔죠.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원래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고운 비단 옷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어머니께 드리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 입어보세요. 꼭. 원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날 이후로 강유는 올 때마다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어떤 때는 약재를, 어떤 때는 좋은 쌀을, 어떤 때는 따뜻한 이불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았다. 고맙게 받을게. 원래는 아들의 정성을 받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강윤이 찾아왔을 때 원래가 물었어요. 윤아, 혼인은 안 하니? 아직입니다. 왕인데 왕비가 있어야지. 생각 중입니다. 강윤이 웃었어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요. 원래는 강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거라. 네, 어머니. 가을이 왔습니다. 강윤이 원래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강윤을 봤습니다. 그랬니? 네. 어머니 덕분에 살았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래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다. 제가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예쁘다. 그러게요. 윤아. 네. 너를 보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을 때가 있어. 강윤은 원래를 봤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아니, 후회는 안 해. 원래가 웃었어요. 다만, 내가 잘하는 걸 못 본 게 아쉬울 뿐이야. 걸음마 배우는 것도, 글 배우는 것도 다 못 봤잖니. 원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윤이 원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제가 감사합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별 보는 거 좋아하세요? 응. 예쁘잖니. 저도 좋아합니다. 어릴 적 별 보며 어머니 생각했거든요. 원래는 강윤을 안았습니다. 이제 별 안 봐도 돼. 엄마 여기 있으니까. 네. 그날 밤 강윤은 늦게까지 머물렀어요. 원래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냈죠. 떠나기 전에 강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강윤이 말에 올랐습니다. 원래는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해서 가거라. 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원래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손목에 끈을 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이불을 펴며 생각했어요. 이제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강윤이 자주 찾아왔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죠.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원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6살 강윤이 웃고 있었어요. 엄마. 응, 윤아.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원래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마을엔 봄이 다시 찾아왔고 원래의 집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봄, 붉은 끈으로 이어진 모자의 봄이었습니다.